안녕하십니까, 초보 3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리폼 블렌드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리폼 블렌드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부가 기능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윗면에 있는 이 면을 가지고 디자인 형상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자, 일단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좀 바꿀 거냐면, 얘를 윗면에도 캐릭터 라인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림을 굉장히 대충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한번 딱 잡아서 섹션을 그어 봤을 때 뒷면에서 흐르는 볼륨이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리고 쭉 타고 내려가고 찝혔다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옆에 있는 여기 면 구성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랑. 옆에 이 면은 이제 옆에 면은 탑뷰에서 봤을 때 원래 있던 면에 조금 더 안으로 집어넣었던 거죠. 요런, 아이고, 약간 요런 식으로. 근데 윗면에 해당되는 얘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위로. 요렇게 타는 면에 요렇게 위로 가서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 흐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 대충 어떻게 할 건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레이어가 말을 안 듣네. 자, 일단 구멍을 뚫을 겁니다. 구멍을 요렇게 요렇게 뚫어가지고 여기 이제 홀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COS를 이 면에다가 쓱싹 쏴가지고 커브를 하나 이렇게 쭉 그려줘서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면을 하나 또 채워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여기를 이렇게 깎아서 여기도 이렇게 깎아서 블렌드로 이렇게 면을 막아준다, 뭐 그런 느낌인데,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윗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들은 인비저블 시켜서 좀 작업할 때 거슬리는 거 없도록 해두고, 이 개체 센터에서 커브를 하나 그어줍니다. 기준이 되는 커브를 하나 그어주고, 그리고 적당히 뒤쪽에 아무렇게나 또 세로로 직선을 하나 그어줘요. 그리고 교차하도록 커브를 적당히 길게 끄어서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그 면을 그려 나가는 거죠. 내가 뭐 요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직선으로 자르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나중에 여기를 둥글게 자를 생각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커브를 여기 얼라인 줘서 곡선으로 자른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후자로 진행할게요. 모서리를 둥글게 따는 쪽으로. 자, 그럼 커브를 하나 끊고 반대쪽으로 밀어서 넘기고, 여기도 적당히 왼쪽이랑 비슷한 볼륨으로 한 다음에 그냥 바로 프로젝트 해서 트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COS가 생겼죠? 바로 트림 킵해서 가운데 면을 날려주고, 나머지 의 커브를 일단 그대로 살려둘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탑뷰를 가봅니다. 탑뷰에서 프로젝트 면 선택하고 아까 만들었던 중앙에 있는 커브를 이렇게 프로젝트를 쏴서 COS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있는 COS에다가 커브를 끝점에 딱 배치를 시키고 그냥 일자로 쭉 그어줍니다. 길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커브를
이제 COS에다가 얼라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G2를 놓고 얼라인을 시켜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사이드 뷰 가가지고 이 화살표 제어점들 CV죠. 위치를 옮겨가면서 내가 원하는 곡률을 튜닝을 해주시면 돼요. 자, 1차적으로 튜닝을 해주고 나중에 면을 만들어서 2차적으로 튜닝을 한 번 더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튜닝이 끝났다. 그러면은 레일로 이제 면을 만들어 줍니다. 지난 시간에 1x1, 2x2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1x1으로 해서 지금 이 상태가 여기에 있는 서페이스 엣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너레이션 1번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애가 레일 1번이 되겠죠. 그러면 1x1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제너레이션 먼저 그 다음에 레일. 그러면 지금 여기 포지션 페일이라고 떴는데 여기 있는 이 곡률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인식을 하기에는 디그리가 3이 좀 모자라다, 그런 걸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레일 커브, 얘를 레일로 썼는데 얘를 만들 때 썼던 커브가 디그리가 3이에요. 3. 3짜리 커브로 만들어 놓은 거 치고는 디그리가 9개는 너무 쓸데없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3으로 놓고 얘는 디그리를 뭐 4나 5 정도 추가를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제너레이션 먼저 4분 누르면 떴죠. 페일이 사라졌죠. 요러면 제대로 붙은 거고, 요 상태에서 제너레이션 1에다가 G2 커버처를 놓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커버처 다음에 괄호해서 페일이 떴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만든 면이 이 곡률에 비해서 여기 있는 디그리 개수가 모자라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셔서 디그리를 추가를 해보시고, 디그리를 아무리 추가해도 계속 페일이 뜬다 그러면은 뭐 좋진 않지만은 스팬을 조금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스팬은 디그리랑 제가 뭐 개념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조금 더 디그리와 디그리 여기 CV 사이에 가상의 디그리를 하나씩 더 추가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9개짜리를 만약에 놨을 때 요렇게 흐르는 곡선이 디그리를 추가를 하고 스팬까지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더 디테일하게 요런 점들이 추가가 되면서 확 굽어진 그런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스팬은 1로 놓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은 여기 면을 그냥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볼륨이 너무 세지 않도록 뭐 요 정도 완만하게 다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너무 막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뾰족하거나 그러면은 페일이 잘 뜹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레일은 디그리를 한 3 정도 해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띵. 자, 이 상태에서 서페이스를 선택해보면은 약간 연두색으로 서페이스 엣지가 표시가 되죠. 커브도 약간 연두색으로 선택이 되고, 이 커브는 아직 히스토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COS에 받아서 흐르는 연소성이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연소성을 그대로 받아서 얘 서페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CV를 당겨서 움직이면은 히스토리에 따라서 이 여기 있는 서페이스도 같이 위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 점을 이용을 해서 사이드 뷰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튜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너무 과격하게 이런 식으로 당겨서는 하시지 말고 적당히 좀 완만하게 보이게끔, 네. 여기에는 이 곡선이 너무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요동치거나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튜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튜닝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커브들은 딱히 쓸모가 없어요. 얘는 인비저블로 지워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COS도 그냥 삭제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COS를 끄는 순간 이제 히스토리는, 커브에 대한 히스토리는 깨져 있겠죠. 여기 있는 커브에 대한 히스토리.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잘리는 구간을 조금 더 수정을 해줄 거예요. 얘가 내가 만드는 방법이 여기 있는 면을 한 번 더 잘라서 여기 사이 공간을 블렌드로 이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만들었던 이 커브들 있죠. 여기랑 여기 있는 커브를 아래쪽으로 조금 당겨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 여기를 트림으로 날려줄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여기만 남겠죠. 자, 이때 이제 내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좀 될 텐데, 이브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만약에 요만큼 내가 커브를 COS를 만들어서 잘랐어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의 공간에 따라서 흐름을 가다가 블렌드가 흐르는 흐름이 요렇게 이제 자리 잡을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되게 짧게 잘랐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잘 가다가 블렌드가 조금 더 빠르게 끝나겠죠. 급하게 돌겠죠. 뭐 되게 크게 잘랐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블렌드는 더 크게 이렇게 돌겠죠.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캐릭터 라인을 좀 세게 잡을지 아니면은 큼지막하게 잡을지 지금 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점을 유의를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커브 있죠. 얘랑 피봇 가운데 위치시키고 컨트롤 C, V 그 다음에 스케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피봇점을 잡아서 스케일로 똑같이 위치를 조정시켜줘요. 이렇게 하면 내가 대칭으로 보면서 얼마나 잘릴지 미리 구상을 좀 하기 편하겠죠. 자, 구상이 됐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비저블로 날려주고 얘도 날려주고, 여기 있는 이 서페이스만 선택해서 CV를 생성 그리고 트림으로 날려줍니다. 그럼 얘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상태까지 됐으면은 이제 옆면에다가 프리폼 블렌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 1번, 2번 선택을 하고 이 서페이스가 끝나는 지점이니까 여기는 엣지드 얼라인, 그리고 여기도 엣지드 얼라인을 일단 놓는데, 자, 여기는 이제 커넥트 엔드로 할 겁니다. 커넥트 엔드로. 왜냐면은 서페이스가 끝나는 지점이긴 하지만 커넥트 엔드로 할 거예요. 그 왠지 보여드리면은 여기 사이드 2번에다가 이제 G2를 넣고 요렇게 흐름을 받아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끝나게끔 해서 G0를 유지해 줄 겁니다. 그럼 요렇게 세팅을 했을 때 이쪽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커넥트 엔드로 놓았을 때는 얘가 요렇게 일자로 바뀐단 말이죠. 이 상태로 해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얘 공간이 이제 사각형이 모양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면을 만들 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은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형상은 우리가 보통 사각형이라고 하지가 않죠. 사각형인데 이만큼 잘려 있거나 아무튼 뭐 사각형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걸 보고 사각형이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면을 만들 때도 좀 곤란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엣지 널라인 그리고 커넥트 엔드로 놓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뭐 쉐이더 뷰 같은 걸 켜가지고 내가 이 정도 흐르는 곡률이 맞다. 그러면은 넘어가면 됩니다. 자, 얘도 미러해서 만들어주고, 앞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G2 놓고 커넥트 엔드 놓고, 이 상태가 됐으면은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이제 후광호공을 할 텐데 얘 모서리를 다듬어 줄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자, 지금 상태에서 이 얘를 이제 깎아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얘를 잘라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블렌드를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빈 공간을 이렇게 사각형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면을 채워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 면 있죠, 윗면과 여기 아랫면을 애초에 커브로 얼라인 시키고 여기도 얼라인 양쪽에 시켜준 다음에 트림을 해서 한 번에 곡선으로 블렌드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왠지 후자가 더 깨끗할 것 같아. 내가 더 원하는 이 곡률을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곡률을 확인했으면은 아깝지만 일단 면을 다시 지워주고, 일단 아랫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아랫면을 언트림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언트림. 그럼 탑뷰를 가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곡선으로 R을 칠 건지 지금 정하시면 돼요. 뭐 한 요 정도 일단 놓고 얼라인을 해줍니다. 자, 얼라인 하고 프로젝트 밑에도 똑같이 프로젝트 해서 COS 만들어주고, 이때 트림을 얘랑 선택,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이때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방금 커브를 따가지고 그 프로젝트로 만들어줬잖아요. 저거 뭐냐, 얼라인으로 얘를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얼라인이 제대로 안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여기 있는 A 커브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B 커브가 있고 중간에 이어주는 C 커브가 있죠. 요렇게 C 커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확대해서 만약에 봤을 때 A 커브가 여기까지 오고 C 커브를 내가 끝에 닿는 걸로 생각을 했겠지만은, 얘가 가끔 가다가 잘 가다가 이런 식으로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틈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일단 커브와 커브가 만났으니까 커브 트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얘랑 얘 커브를 잘라서 커브 트림.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런 좀 불편한 느낌. 여기서 오는 게 아까 C 커브였고, C 커브 끝점이 여기 있고, 여기서 오는 A 커브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끝점과 끝점이. 근데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이 이렇게 딱 맞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 트림을 하기 전에 COS 다 지워놓고 커브를 트림해서 다시 이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트림이 얘는 안 되네. 안 될 이유가 없을 텐데. 자, 일단 그러면 얘부터 다시 제대로 끝점에 맞춰주고 얼라인 시켜주고, 위치가 너무 많이 틀어져 있었네요. 일단 얘도 여기 한 번 더 정속시키고 트림 이렇게 잘라주고 히스토리 한번 지우고, 얘 COS를 완전히 뗐다가 다시 여기 제대로 딱 붙여주고 얼라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곡률을 다시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죠.
자, 이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블렌드 두 번째 프리폼 블렌드 두 번째 기능에 있는 그 체인 셀렉트라고 있어요. 걔를 사용할 때 그런 상황인데 잠시만요. 자, 여기 탑뷰에서 봤을 때 중앙 기준으로 아래쪽은 이 끝단과 끝단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지 않았고 얘는 해줬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트림 한 거랑 아이고 자, 얘를 아까 그 상태에서 트림 한 거랑 커브를 다시 그어주고 트림 한 거랑 차이를 비교해 볼 겁니다. 프리폼 블렌드를 켜보시면은 여기 아래쪽 하단 있죠. 오른쪽 하단에 체인 셀렉트라고 있어요. 얘를 일단 활성화를 시키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체인 셀렉트가 뭐냐면 그 얘를 선택 안 하고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구간별로 이제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커브를 그은 구간 있죠. 얘를 커브를 요까지 따고 요렇게 따고 요렇게 만들었으면은 정상적이면은 1번, 2번, 3번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선택이 돼요. 근데 체인 셀렉트는 이제 이 구간을 한 번에 그냥 선택을 해주는 뭐 그런 편한 기능이긴 한데 얘가 만약에 이 흐름이 조금이라도 끊겨 있으면은 선택이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된다는 거는 흐름이 안 맞다는 거는 과정에서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찝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끊겨 있거나 얘가 부드럽게 이렇게 제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속성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는 이제 그걸 맞춰놨잖아요. 그러면 선택이 쫙 되는 거죠. 끝까지. 근데 얘는 중간에 가다가 여기서 끊기죠. 그럼 여기가 지금 흐름이 뭔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체가 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니까 별일 없이 그냥 뭐 여기 따로 만들고 하면은 상관없겠지만 개체가 복잡해지면은 요거 안 됐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저기 뭐냐 프리폼 블렌드 체인 셀렉트를 끄고 선택을 했을 때 1번 하고 뭔가 1-1이 하나 더 생겼어. 여기 요렇게 여기도 선택하고 그럼 지금 여기 4개의 구간이 생겼죠. 이러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 그 편집을 했을 때 커브 요렇게 돼 있던 구간이 있었죠. 끝점과 끝점이 교차한 구간. 아마 그거인 것 같거든요. 요렇게 교차됐던 구간. 그래서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작업을 해줄 겁니다. 해주면은 좋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위에도 같이 만들어 줄게요. 얘도 이렇게 잘랐으면은 이제 체인 셀렉트가 되는지 확인 잘 되죠. 흐름이 잘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면 이제 지우고 얘도 반 잘라서 이제 여기다가 블렌드를 시켜줍니다. 체인 셀렉트를 켜고 1번, 2번 얘는 이제 엣지 더 라인 아이고 나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프리폼 블렌드의 좀 추가적인 부가 기능이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프리폼 블렌드에서 많이 쓰는 기능. 일단 얘 면은 지우고 체인 셀렉트를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요번에는 모디파이 레인지라는 여기 탭이 있을 거예요. 얘를 켜둔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뭐냐, 체인 셀렉터를 껐으니까 이제 따로 선택이 되죠. 얘랑 얘랑. 여기서 일단 만들어 봤을 때 모디파이 레인지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기 이거를 엣지 더 라인 말고 커넥트 엔드로 바꿨을 때 여기 파란색 화살표가 양쪽에 떠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잡고 이제 당겨보면은, 당겨서 엔터를 해보면은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만 블렌드를 시키게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요 기능 은근히 많이 씁니다. 자, 일단 요것도 요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만 두시면 돼요. 지금은 형태가 단순해서 얘를 쓸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쓸 일이 반드시 생기니까 일단 기능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인 셀렉트가 아니라 뭐 커넥트 엔드랑 커넥트 엔드, 그리고 커넥트 엔드, 엣지 더 라인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셔도 어차피 같은 결과물이니까 뭐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은 위에 면을 선택을 해서 미러해서 넘기고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이거 어려우면은 앞에 있는 영상 다 다시 보고 와야 돼요. 자, 이제 커브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작업하는 거 보시면은 얘를 없앴다가 없애내면 다시 떼와서 이렇게 넘겨오고 얘 넘기고 다시 얘 넘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습관화되면 굉장히 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인비저블은 아시죠? 요거 선택을 하고 인비저블 시키면은 사라지고, 비저블 시키면은 사라졌던 게 다 다시 돌아오고. 자, 요 기능은 지난 시간에 여기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안에 비저블, 인비저블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라진 개체에다가 개체가 있는데 그 개체가 사라진 화면을 봐서 작업을 하려면은 여기 똑같이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 토글 비저빌리티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제가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H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얘는 이제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뭐 윈도우로 쳤을 때는 여기 윈도우 11 쓰는 분은 아마 윈도우 창을 여기 두 개인가 설정을 두 개 막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윈도우 창을 하다가 여기 막 장난하게 막 어지럽혀져 있는데 윈도우 창을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냥 새 창으로 시작을 하는, 또 작업하는 느낌. 그러니까 얘 하다가 여기로 넘겨서 또 하다가 안 돼, 이런 느낌. 그래서 얘를 넘기면은 다른 창에 넘어가 있고, 얘를 인비저블 시키면은 얘가 넘어가 있고. 근데 작업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라인으로 치면은 이제 뭐 저기 뭐냐, 하이드 시켜놓은 개체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해가지고 불러오는 그런 기능이랑 비슷한 건데, 라이노는 이제 불러오는 건 되지만은 그 사라진 개체들 화면에서 작업은 안 되잖아요. 알리아스는 이제 사라진 화면에서 개체에 대한 작업도 이렇게 다 되고, 작업이 끝났으면은 넘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추가 작업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요 화면 넘기는 기능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일단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알을 칠 거예요. 알을 친다는 거는 여기 있는 모서리를 깎아서 이제 둥글게 마감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크게 좀 쳐가지고 약간 배 같은 느낌 내서 깎고 이렇게 작게 이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래서 이 덩어리를 끝낼 겁니다, 이제.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